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널널한 개발자입니다. 오늘은 2022년 8월 13일 오후 5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구독자분 중에 DGK님께서 이런 질문을 요청을 올리셨어요. 물어보고 싶다고.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기본기다, 뭐 이런 얘기. 그러면 개발자한테도 이런 기본기나 본질 같은 것이 있냐,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들한테 한 말씀 해달라, 뭐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.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, 답변하기가. 그리고 이 소위 기본기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.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 말이 거의 무슨 그 객체지향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얘기 하게 될 거예요. 또 그러면 뭐 내 말이 맞네, 네 말이 뭐 어쩌네, 난리가 날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또 해야 되나 라는 살짝 두려움이 있습니다만, 뭐 욕 좀 먹으면 되죠. 뭐 먹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, 뭐 저 오래 살라고 빌어주시는 분들로 이해하고,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얘기를 할 때,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, 저는 결론은 이거예요. 글쓰기다. 본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. 프로그래밍의 본질은 사실은 논리적 글쓰기다 라고 봐요. 그러니까 수학적 논리적 사고력을 기초로 글을 쓰는 행동이에요. 그게 되게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데, 그래서 사실은 이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 기본기라는 게 다 풀려요.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이거를 약간 이제 그 C 언어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1992년이었을 거예요. 제가 C 언어를 처음 배운 게 30년 전이군요.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C 언어를 처음 배웠을 때가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데, 그때 이제 코볼 배우다 C 언어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야. 코볼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. 간결하고 막 보기도 좋고, 그래서 너무 막 훌륭한 언어이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, C 언어라는 거는,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냐면,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다 C 언어로 배웠어요.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요즘은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를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, 옛날엔 이제 다 C 언어였어요. 근데 이 C 언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제가 보기엔 세 가지였어요. 이게 뭐냐면, 첫 번째가 1번 이제 프로그래밍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, 논리적 글쓰기라고 얘기할게요. 이제 그 얘기. 이제 절차적 사고를 좀 해야 되는데, 이때 이제 따라다니는 어휘가 이제 이겁니다. 절차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C 언어는, 얘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구조를 일정 수준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1비트, 2비트가 어떤 단어고, 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을 통해서 뭐 논리 연산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구조. 그러니까 플러스 이제 뭐 수학적인 어떤 상식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런 어떤 기초 소양에 대한 거랑,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죠.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, 첫 번째가 이거예요. 이거고 결국 나중에 이걸로 끝나요. 제가 보기에는. 제가 보기엔 이래요. 이거를 잘 하자라고, 이 절차적 사고를 잘 하자고, 그래서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알고리즘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의 다른 이름은 절차적 사고력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냐, 그 얘기예요. 예를 들면은 그 뭐 정렬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러거든요. 제가 여기 어떤 박스가 있고요. 여기 박스 안에 공이 들어있는데, 이 박스 안에 공이 들어있어요. 근데 여기 숫자가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. 근데 이렇게 생긴 박스가 하나, 둘, 세 개가 있다라고 가정.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.
그러면 저 세 개의 박스를 갖다 놓고 여기서 가장 큰 수가 들어있는 공은 그 값이 얼마이며 어느 상자에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으로 이런 거죠. 박스는 한 번에 한 번만 열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건은 그거죠. 그렇게 전제 조건을 두고 박스를 가장 조금만 열어서 가장 빨리 큰 수가 있는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런 게 알고리즘 얘기야. 그러면 이때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. 아, 내가 지금 한 번에 하나만 열 수 있다고? 그럼 가운데 거 먼저 열까요? 얘부터 열까? 아니, 그게 의미가 있나요? 뭐 첫 번째부터 열까요? 마지막 거 열까요? 그러니까 어느 놈을 먼저 열 거냐의 의미가 과연 있는가? 그럼 반대로 이제 한번 열어봤어요. 그러면 그 한번 열어봐서 여기 뭐 중간에 있는 놈이 3이라고 확정이 됐어. 그럼 3을 내가 머리로 외우잖아요. 그러면 그게 3이라는 걸 어딘가에다가 기억시켜 놔야 되겠죠.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장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. 이런 건데 그래서 컴퓨터 구조를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C 언어 자체는 이제 그 뭐 메모리를 직접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,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뭐 가장 큰 수를 찾네 어쩌네 하는 것도 뭐 수학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절차적으로 어떤 순서로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걸 머리로 다 그린 다음에 그걸 C 언어의 문법과 이런 구조에 맞게 기술을 해내는 게 이제 그 C 언어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개발자로서 기본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,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. 절차적 사고. 이게 안 되면 안 돼요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저거를 어느 정도 사실은 외우면 돼요. 외우면 된다라는 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,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, 뭐 케이스라고 할까요? 상황 1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소위 이른바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 이 정답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해를 하든 아니면 암기를 하든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정답을 항상 도출해낼 수 있는 절차적 사고를 겁나 외워서 써버리면 되죠. 우리나라의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이 이제 그렇죠. 간단하지 않습니까? 그 대치동 같은데 어떤 수학 학원 같은데 가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하면 돼요. 그래서 무슨 딥러닝 합숙시키듯이 예, 그 뭐 애를 그냥 수학 문제에 빠뜨리죠.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계처럼 외우게 하면은 결국은 수학을 잘하게 돼요. 다 외웠으니까, 모두 다 외웠으니까. 그걸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그렇게 이제 암기만 하신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, 내가 정의한 상황은 빨리 뭔가 하지만 그거에 벗어난 상황이 나왔을 때 순발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. 최근에는 어쨌든 이런 거 많이 외우자라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알고리즘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문제 많이 풀어보고, 뭐 나중에 이제 풀다가 안 되면 외워버리고 이제 그러는 게 조금 걱정은 되는데,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. 네,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다시 번호를 매겨드리자면 얘가 1번, 그 다음 컴퓨터 구조가 2번, 그 다음에 C 언어의 문법이 3번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절차적, 그러니까 C 언어 책으로, C 언어 같은 걸로 프로그래밍을 처음 입문한다 했을 때 제일 힘든 이유가 이 세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 사실은 컴퓨터 구조 좀 몰라도 된다 이러면 어때요? 좀 유리하겠죠. 파이썬이 뜨고 이제 이랬던 이유가 문법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제 좀 그 되게 레벨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로우 레벨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되는 데다가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그 인간 중심 사고의 문법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측면이 있고, 기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론을 좀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. 포인터 나오면 이제 C 언어에서 다들 헤맸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. 이거 모르니까. 이거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쉽거든요.
그러면 개발자들한테 기본기라고 하는 거 결론은 뭐냐? 제가 보기엔 이 절차 사고가 이게 내가 보기엔 한 50% 이상 저하입니다.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에서 뭐 상황에 대한 케이스를 외우고 암기하고 그리고 많이 외우다 보면 결국 나의 어떤 주관적 관념이라는 게 생겨나요. 내 견해라는 게. 그러면서 이제 응용하게 되죠. 이런 상황을 조립해 봤을 때 내가 아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상황들로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자기 의사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. 무턱대고 외우기만 하면 이제 응용 능력이 없어지니까. 그래서 저는 기본기다 라고 하자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기본기 어렵다. 그리고 이제 그 자료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요게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해외 영상인데 이제 그 SBS에서 이제 그 요게 소개가 됐더라고요. 코딩 소개. 코딩이라는 게 뭘까? 이게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애들 둘 데려다가 이걸 하시죠. 이렇게 그 땅콩 식빵하고 이게 이제 땅콩버터 갖다가 뭐 잼 갖다가 뭐 이렇게 이거 내가 이제 빵 뭐 여기에다 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 이제 잼을 발라가지고 이거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 보라고 이제 돼 있어요. 제가 이제 넓고 얕게 시리즈에서 이 절차 얘기를 강조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조금 지저분하게 이제 여기 이분은 럭셔리하게 이제 먹는 거 갖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 갈 때를 이야기를 했죠. 화장실. 자, 뭐 자연의 부름을 받아. 그래서 내가 이제 시그널을 인지한 거지. 그럼 이제 화장실로 냅다 달려가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절차를 기술하라. 근데 이 절차라는 것을 결국은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때 항상 뭐가 발생하냐면은 모호성이 생겨요.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애기가 이제 아빠한테 막 이러죠. 아빠 뭐 잼 뚜껑 열어야죠. 왜냐면 이제 잼을 바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아빠가 잼 뚜껑을 안 열고 이제 식빵에다 잼 그 뚜껑 채로 이렇게 발라. 그러니까 아니 잼 뚜껑을 열고 발라야지 안 열고 바르는 게 어딨냐면 애가 막 이제 그 뭐라 합니다 아빠한테. 그 다음에 이제 잼 뚜껑을 열라고 이제 문서를 고쳐와.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면 영어로 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위에라고 돼 있는데 위에가 아니고 이제 탑이었죠. 그래서 이 아저씨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발라버리죠. 그 나중에 이제 화내 얘가 아빠 일부러 엉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얘가 이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. 결론은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소위 이른바 SI 사업이라고 하잖아요. 이 사업이 힘든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된 것 같아요. 우리 고객님께서 여기다 대고 개발자한테 얘기하는 거죠. 너 잘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. 뭐 약간 좀 그런 측면.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중요하다. 글쓰기가.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여기서 일부러라고 얘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. 너 알면서 왜 그래? 약간 그런 거. 근데 그 알면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조율하는 게 필요하죠.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. 자, 얘기가 좀 옆으로 셀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자면 개발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가 처음에는 어떤 기술일 수도 있어요. 기술 그 자체. 그러니까 뭐 문법이 될 수도 있고요.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다 만약에 뭐 스프링 뭐 자바 계열에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수도 있죠. 그리고 뭐 이런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구성, 그러니까 무슨 OOP가 중요하네, 뭐 어떤 기법이 중요하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 모든 걸 지나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. 이 알 건 다 알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내가 배운 이론이나 기법대로 세상이 또 돌아가진 않거든요. 그리고 그 뭐 예를 들면 프레임워크를 썼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버전이 뭐 1.0이 있고 뭐 2.0이 있고 뭐 올라가고 하면서 막 바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또 내가 알던 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.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있는데
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화합니다. 그래서 글쓰기가 중요하다. 새로운 레퍼런스가 나왔어. 그럼 또 읽어야죠. 잘 쓰려면 잘 읽어야 되죠.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이 딸려가는 게 뭐냐면 독해 능력이에요. 독해. 그러니까 이 많이 읽은 사람이 글을 또 잘 쓰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독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문장 구조라고 하는 거 뭐 주술목 구조 뭐 어쩌고 뭐 이제 이렇게 예. 정확하게 이제 절차를 기술하는 것.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제약 조건을 따져서 이런 기술의 문법이나 기법 얘기하는 건 이건 초보죠, 초보. 모를 때 이제 그 모르니까 공부하자는 거고 어느 단계 넘어가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.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라이브에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. 그래서 개발자한테 꼭 필요한 어떤 거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제 트렌드를 잘 따라가셔야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독서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니까 기술 문서를 읽기만 하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철학 같은 거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. 이게 이제 말이 더럽게 그지 같거든요.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막 뭘 해야 돼. 뭐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 뭐 어쩌고 뭐 이딴 얘기하고 뭐 야 아무튼 철학서를 조금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. 아니면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글쓰기에 관련된 책이 많아요. 글을 잘 쓰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있죠. 뭐 유시민 저자님 책도 있고. 그 유시민 작가님의 글을 보면 개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잘 읽혀요.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궁극의 어떤 정교함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글을 많이 보는 것.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래머로 가자면 이제 코드인데 좀 좋은 코드 있죠. 이런 걸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고, 그래서 기업 내에서는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리뷰라는 걸 해서 개발자들 간에 여러 사람의 코드도 보고 내 코드도 공개하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자기의 어떤 나 스스로의 어떤 그 기술적 완성도를 좀 더 높이는데 이런 어떤 방법론들이 코드 리뷰 같은 방법론이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. 좀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. 사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이미 말한 것처럼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글쓰기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체력 중요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일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굉장히 안 하는데 특히 그래서 비타민 D가 좀 모자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. 네,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글쓰기 제일 중요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